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피지 못한 프레지아 꽃을 발표할 이가빈 한선영입니다. 프레지아 꽃은 10대 상대하는 꽃인데요. 당시 위안부의 사물들의 나이가 10대라는 점에서 완전히 10대에 누이지 못하는 의미에서 피지 못한 프레지아 꽃으로 제목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항고등부 2학년 220명 대상으로 위안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은 50.5%가 저는 반지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안부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는 왜 위안부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는 일본으로 추천했다. 위안부를 매춘부다라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였고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위안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문제이고 동시에 미래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역사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위안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은 위안부를 강간했다는 점에서 세계인권 제1항, 제5항을 침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배상은커녕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은 예전에 독일이 했던 반일종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는 국제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국제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위안부의 정의, 위안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위안부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저희는 위안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끌려가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을 뜻합니다. 위안부가 강제성이 생기게 된 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8년 일본군이 시베리아 출정 때 7개 사단 가운데 1개 사단이 손뼉 한자로 전투에 차질이 생기자 1931년 9월 군용 공장가가 고정화되었고 출장 위안부가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조선 처녀가 아닌 일본의 창녀로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청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위안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본 군부는 마침내 저희 나라의 여성들에게도 강제력을 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끌려가게 된 경위와 징벌업자 비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218명 기준으로 일하거나 여행 도중 강제여행된 사람은 44%, 즉 96명이고 일자리 기준으로 수교 대리가 경우는 34%, 74명입니다. 집안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는 49명으로 2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벌업자 비중은 일본인 징벌업자가 35%였던 때에 비해 한국인 징벌업자가 65%나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군 사령부는 군남업체에서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해 저희 나라 징벌업자들을 이용하여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모집 광고를 하였고 자세히 보시면 월급을 300원 이상 주겠다. 계약금 때우는 본인 면접 후 즉시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차출된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가 있고 위안부가 설치되었던 곳 또한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 위안부가 있었는데요. 위안부에 대한 보통을 알아보시죠. 1932년 위안부 설치된 뒤에 위안부에 끌려간 할머니들은 끌려가면 구타, 가해가 일상 다반사로 몸을 긁거나 담배 불 지지는 가리 고문에 가까운 생활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남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성병에 걸리면 대거 죽이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강제 중지 수술을 하게 되어 불임증 받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패망하자 위안부에 더 이상 필요 없어졌고 위안부를 여성들을 구렁이에 넣고 몰아 죽이는 학살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안부 여성들은 고부로 돌아간 부부를 불러서 탁구에서 목숨을 끊거나 타고 계신 할머니 계신데요. 얘들 바부들 할머니입니다. 바부들 할머니는 1900 한국정신대 연구소와 MBC 방송국의 도움으로 고향을 방문하였고 현재 지금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생활안전그룹을 받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고부로 돌아오신 할머니들은 자신이 당했던 일을 숨기고 가족과 이웃들의 피해 숨어 대부분은 가난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양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러한 다양한 고통 때문에 배상받기 위해 소송이라는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1991년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창설되었고 여기에서 부산고주 일본군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 4분이 모여 1992년 12월 25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엔 보상 청구 소송을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빌미로 삼았는데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란 서로 간의 일반적 국교관계,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관계를 새로 규정하기 위해 조인한 조약입니다. 이때 일본은 저희 나라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개인 배상을 제한하였으나 독립새마을운동을 하며 경제개발에 당시 부흥을 노력했던 박정희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고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6년 뒤인 2004년 한국은 패소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과거 역사 문제를 당시에 해결하였기에 개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 인정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은 피해자 109명이 일본의 위헌 판결에 대응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게 2005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6년 뒤인 2011년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국제법을 어긴 행동을 한 것이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과거 역사를 돈으로 없애고자 한 한일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1991년 가토 고이치 간방장관이 정부로서는 대처하기 곤란하다. 정부 기간 단념 증가를 찾지 못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2012년 일본군이 폭행 협박을 당해서 위안부를 데려갔다는 증거가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 강제성을 부정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그때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자국사자분들이 힘을 합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정기 수요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피해 보상에는 굉장히 둔감하던 일본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홍콩 등지에서 백인 성노예 피해자가 나타나자 즉각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한 사례가 있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지만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저희 나라가 강복된 이래로 처음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234만 명. 하지만 현재는 55분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위안부 문제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피지 못한 프레젠테이션라는 제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